자, 3장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게 3, 4, 5번을 풀려고 했는데 3, 4, 5번이 이제 내용이 많이 좀 겹쳐요, 문제가. 그래서 최근에 출제가 된 4번하고 5번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전 문제 4번입니다. 자,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대안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료가 지금 쭉 1번부터 6번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은 상속재산인 대안의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안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 가치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비상장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부동산 초과다 법인,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그런 법인이거나 아니면 청산이 지금 진행 중인 법인이거나 계속기업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기업이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순자산 가치만을 비상장 주식 가액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법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손익 가치 구하고 한 주당의 평가액 구한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이게 차이가 약간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도 비상장 주식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 할 때 비상장 주식 팔았을 때의 비상장 주식 가액도 얼마인지 평가를 해야 되거든. 기준시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소득세법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손익 가치 구해가지고 2대3 또는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에는 3대2로 가중평균한 금액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순자산 가치하고 순손익 가치 계산할 때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료를 다시 돌아가서 일단 질문은 요거 1번, 계산 문제 요거 1번,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손익 가치, 그리고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한 금액과 하한, 주당 순자산 가치 80% 중에서 큰 금액을 주당 평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의 전체 평가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상속받은 주식수는 7만 주고요. 상속 개시일은 2022년도 7월 1일이에요. 12월 말에 이제 비상장 법인인 대안은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래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니까 그 가중평균 할 때 주당 순자산 가치는 2회 가중을 하는 거고 순손익 가치는 3회 가중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래.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혹시나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이 대안의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피상속인이 이 주식사 대안의 최대 주주였다면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0% 할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밑에 보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사 대안의 자산 부채는 다음과 같다. 자산 총액이 100억, 부채 총액이 50억.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 밑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의 총 발행 주식수는 2014년도 설립 이후에 변동 없이 10만 주다. 지금 대안의 총 발행 주식수가 지금 10만 주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제일 1번에 자료 보니까 1번에 지금 대안은 총 10만 주인데, 그죠? 그런데 1번에 보면은 상속받은 주식이 7만 주니까 지금 지분율이 70%나 되는 거죠. 당연히 최대 주주네요, 지금. 그죠? 최대 주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아니기 때문에 20% 할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 할증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5번은 주당 순손익 가치 구하기 위한 자료고, 순손익 가치 계산할 때 적용해야 될 이자율이 10%고, 자, 먼저 첫 번째,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순자산 가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순자산 가액을 구하는데 자산 총액이 100억이고 부채 총액이 지금 50억이에요. 근데 지금 자산 총액에는 개발비 5억 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죠? 개발비는 포함되어 있고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개발비는 빼야 되는 거죠. 성급비용하고 개발비는 자산가액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산 중인 법인이거나 이런 몇 가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권의 평가액은 가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걔는 지금 청산 중인 법인이란 말 없잖아요. 그런데 영업권 평가액이 좀 빠져 있으니까 얘는 다시 더해야 되는 거죠. 얘는 빼고 얘는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100억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100억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 자산은. 그럼 부채가 지금 50억이 있는데 부채 총액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액 8억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는 상속 개시일 연재 퇴직금 추계액의 50%에 해당한다. 일단은 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50억에서 8억은 빼고요. 퇴직금 추계액은 또 100%를 다시 또 포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8억 원이 퇴직금 추계액의 50%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는 16억이잖아요. 8억 빠지고 16억 더하니까, 그렇죠? 8억 빠지고 16억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순액으로 여기 50억에 8억이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할 때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순자산가액은 100억에서 부채가 50억에 8억 빠지고 16억이 더해지는 거니까 58억이 되는 거죠. 그럼 100억에서 58억 빼는 거니까 42억이 되는 거고요, 분자에. 그리고 총 지금 10만 주. 그렇죠? 42억을 10만 주로 나누는 거니까 42,000원 되는 거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42,000원. 그렇죠? 두 번째, 주당 순손익 가치. 자,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하는데 일단은 2021년도, 2019년도에 지금 각사압류도 수금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추가로 나와 있는데 분자에 들어가는 그 순손익액, 분자에 들어가는 순손익액을 발행주의 총수로 나눠가지고 주당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분자에 들어가는 그 순손익액이 단기순이익도 아니고 각사압류도 수금액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의 금액인데 각사압류도 수금액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각사수금액 구할 때 송금산입 기타 했던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다시 더해주고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했던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빼주면 됩니다. 걔네들은 빼주면 돼요. 그리고 각사하면수 금액을 계산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화한산 이익이라든지 외화한산 손실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순손익액을 먼저 구하는 거죠. 주당 순손익액. 이걸 구하는데 2021년도 거는 지금 6억 5천에다가 국세 환급금 이자는 입금 물산입, 송금 산입, 입금 물산입 해가지고 기타 돼 있는 거잖아요. 얘는 더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송금 물산입 기타 사유출이죠. 걔는 빼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쌓는 거니까 500만 원 더해주고 1억 5천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5억 500만 원이 분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네요. 5억 500만 원. 5억 5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에 주당 순손익액은 5,050원.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각사도금액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접대비 한도초과 송금불산입 기타세율 빼주고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기타세율 빼주고 1억 3천을 빼는 거니까 5억 8천에서 1억 3천 빼면은 4억 5천만 원. 그죠? 그걸 다시 또 10만 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4,500원. 그죠? 2019년도에 이렇게 4억 7천만 원에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그냥 기타 사유출로 여기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재 보시면은 교재의 785페이지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하는 금액,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이 기타 사유출되는 건 아닌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은 전부 다 차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은 전부 다 차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감하는 걸로. 그리고 법인세 비용도 차감하는 걸로 요렇게. 요거 좀 주의하세요. 송금불산입 기타 세출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요거 계산할 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도 다 빼주게 돼 있어요. 기부금 송금불산입, 접대비 송금불산입,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을 다 빼주게 돼 있다. 그러면 4억 7천에서 1억 5천 빠지고 그 다음에 8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9,500만 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 7,500만 원. 3억 7,500만 원을 10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 3,75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당 순손익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가중평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는 3회 가중을 3회 따라서 5,050원에 3회 가중을 하고 4,500원에는 2회 가중을 하고 3,750원에는 1회 가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은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이 4,650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죠? 따라서 주당 순손익 가치, 주당 순손익 가치는 주당 순손익이 4,650원,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 할인율은 뭐 10%라고 제가 가정을 했으니까 10% 나눠주게 되면 46,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2,000원과 46,5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2,000원하고 46,500원 구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구하는 게 그 답안지에 그냥 표가 지금 작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구하는 건 주당 평가액. 주당 평가액은 둘 중에 큰 거. 주당 순손익, 순자산 가치에는 2회 가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당 순손익 가치에는 3회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5로 나눈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하는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 요게 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가중평균한 금액은 44,700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지금 33,600원.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당연히 주당 평가 금액은 34,700원.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총 지금 7만 주를 갖고 있었잖아요. 가중평균, 이게 주당 평가액은 요거를 가중평균 하기 전에 금액으로 주당 평가액을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이 아닌 최대주주니까 20% 할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증한 후의 금액을 주당 평가액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신고 양식을 보게 되면은 그냥 주당 평가액은 이렇게 가중평균 금액하고 하한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주당 평가액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할증 후에 주당 평가액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주식 수를 곱해 가지고 전체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냥 주당 평가액이라고 했으니까 할증하기 전 이렇게 가중평균 금액하고 하한 중에서 큰 금액을 주당 평가액으로 하고, 할증 후에 주당 평가액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할증하기 전의 금액으로 주당 평가액 계산한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그 44,700원을 이제 20% 할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7만 주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할증 후에 주당 평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최대주주고 중소기업 아니니까 할증이 되겠죠. 그래서 할증 후에 주당 평가액 44,700 곱하기 1.2 거기다가 이제 7만 주 하게 되면 37억 5,480만 원. 37억 5,480만 원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사항 1번 요걸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2번은 이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하는 이 방법하고, 그다음 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평가 방법하고 약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요구사항 2번입니다. 자, 먼저 그 주당 순손익 계산할 때, 이 주당 순손익 계산할 때에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손익액,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손익액은 뭘로 할 거냐 해가지고, 분자에 들어가는 그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는 3년간의 순손익액을 최근 거를 3회 가중, 직전연도 거를 2회 가중, 즉 전전연도 거를 1회 가중을 해가지고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세에서의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는 그때 순손익액을 구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에 주당 순손익액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 직전 사업연도 주당 순손익액을 가지고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할 때는 3년치를 가지고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전 사업연도에 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할 때에 거기 이제 그 자산가액하고 부채가액은 상징세법에서는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부채의 시가, 자산부채의 금액으로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부채 가액이니까 시가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징세법상 보충점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득세법에서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은, 이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 종료일 현재 그 비상장 회사 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했어요. 법인의 장부가액. 토지는 토지만 기준시가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장부가액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2018년도에 비교하는 게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아무튼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거 이제 기억나시면 써주시고요. 요구사항 2번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요구사항 1번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6월 15일 날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 중에서 주식 관련 자료다 해가지고 지금 자료들이 쭉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요구사항을 보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주당 순손익 가치, 그리고 주당 평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아까 그 실전 문제 4번에서의 요구사항 1번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요걸 제 답으로 이제 물어봤고요. 요 표를 이제 제일 먼저 작성을 하고 답안 근거 보여줘가지고 답안에다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좀 좁으니까 바로 그냥 이거를 여기다 답안 작성했다고 치고 계산 근거만 바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상속 주식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기업인 저기서 한국의 주식이며 상속 개시 당시에 갑의 보유 주식은 5만 주고 총 발행 주식 수가 12만 5천 주인데 40%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 갑이 최대 주주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중소기업만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제 20% 할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저기서 한국의 순자산 가치가 70억 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금액이 다 반영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 네 가지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대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년간의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으며 순손익액을 상정함에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의한 금액은 없었다 해가지고 순손익액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이거는 얘는 이제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순손익 가치 계산 시에 적용할 이자율은 10%. 그리고 여기에 지금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률은 20%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다 아니다 이런 말은 주지 않았지만 그냥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률이 20%다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란 얘기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은 20% 할증을 한다는 얘기다. 문제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할증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요 문제는 지금 문제가 순자산 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순자산 가치,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손익 가치를 다 구한 다음에 2대3 또는 3대2로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그냥 과다법인인지 아닌지는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언급이 없네요. 왜 없는지, 없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없는지 문제도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주당 순자산 가치예요. 주당 순자산 가치 1번에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순자산 가치액이 이제 70억인데 다음에 금액이 반영되어 있대요. 70억인데 선급 비용은 지금 얘네들은 자산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데 자산이 아닌 거죠. 영업권 평가액은 오케이. 영업권은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는 청산 중인 그런 법인 등이 아니라면 영업권 평가액은 자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수선 충당금은 부채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부채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부채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니까 순자산 가치는 그만큼 더해져야 되는 거죠. 부채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부채 자체가 순자산 가치에서 빼는 건데 그 부채에서 또 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금액만큼이 반영되어 있다면 더해야 된다는 거죠. 부채에서 빠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빼야 되고 퇴직금 추계액은 100%를 다시 더해야 되는데 부채에서 빼고 부채에 더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이 퇴직금 추계액과 일치한대요. 충당금은 부채에서 빠져야 되는데 퇴직금 추계액 100%는 다시 또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 빼고 얘를 더하는 거니까 순액으로 5억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70억에다가 순액으로 5억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자산가액은 75억.
이거를 발행주의 총수가 12만 5천 주라고 했으니까 12만 5천 주로 나누게 되면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당 순자산 가치는 6만 원 되는 거고요. 주당 순손익 가치, 순손익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2만 5천 주로 여기 다 만약에 이렇게 다 나눈다면 12만 5천 주 주당 이게 지금 순손익액이니까 3년간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냐. 그래서 2021년도는 2,400원이 되는 거고요. 2020년도는 2억을 12만 5천 주로 나눠주게 되면 1,600원이 되는 거고요. 2019년도는 1억 4천만 원을 12만 5천 주로 나누게 되면 1,120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 가치는 2,400원은 최근 연도니까 3회 가중을, 그리고 1,600원은 2회 가중을, 그리고 1,120원은 1회 가중을 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해서 6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당 순손익 가치는 1,920원. 따라서 주당 순손익 가치는 1,920원을 10%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순손익 가치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19,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주당 평가액. (20% 지금 할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주당 평가액이 물어보면은 할증하기 전에 주당 평가액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당 평가액을 구하는데 여기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가 얘는 6만 원이고 얘는 19,200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주당 순손익 가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아닌지 문제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아무튼 할증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2회 가중을 하고 여기 3회 가중을 하든 반대로 부동산 과다법인이어서 3회 가중을 하고 2회 가중을 하든 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여부가 문제 안 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만 원에 2회 가중을 하고 19,200원에 3회 가중을 하든, 그죠? 또는 6만 원에 3회 가중을 하고 19,200원에 2회 가중을 하든, 그죠? 요 금액은 하한인 6만 원의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인 48,000원보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주당 평가액은 48,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 금액은 35,520원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43,680원이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35,520원. 그리고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43,680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하든 어차피 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당 평가액은 48,000원. 4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아닌지를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로 하든 이간에 한에 걸렸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상장 주식의 전체 평가 금액,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최대 주주여서 할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액은 주당 평가액이 48,000원에 1.2, 그죠? 20% 할증하고 거기에다 몇 주를 갖고 있었냐면은 총 5만 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5만 주,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비상장 주식 평가 금액이 28억 8천만 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상장 주식의 평가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딱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문제. 그리고 이제 1장에 있는 문제, 1장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